오늘 다룰 사건 파일은요, 바로 우리 개발자들의 코드 속에 교묘하게 숨어든 트로이 목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애댑틱스 C2 공급망 공격,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보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매일 믿고 쓰는 그 코드가 사실은 처음부터 여러분을 배신하도록 설계되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정말 끔찍하죠?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그 악명 높은 공급망 공격, 즉 서플라이 체인 어택이라는 압니다.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져서 우리 손에 오기까지의 그 과정, 그 공급망의 허점을 노리는 아주 지능적인 공격이죠. 자, 그럼 그 실체가 뭔지 제대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우선 이 공격이 얼마나 교묘한지를 알려면요, 우리가 얼마나 깊은 신뢰 위에 서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해요. 현대 개발 환경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 바로 패키지 매니저죠. 보세요. npm 같은 곳은 말 그대로 거대한 신뢰의 바다예요. 예를 들어서 이 https 프록시 에이전트라는 패키지, 일주일에 다운로드되는 횟수가 무려 9천만 번입니다. 9천만 번. 우리 개발자들은 그냥 당연하게 이런 패키지들을 가져다 쓰면서 서로 돕는 생태계를 만들어 온 거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신뢰의 바다에 독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2025년 10월 아주 그럴듯한 이름을 가진 악성 패키지 하나가 나타났어요. https-proxy-utils. 어때요? 이름만 들어서는 전혀 이상한 걸 못 느끼겠죠? 바로 그게 함정이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디지털 트로이 목마를 해부해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길래 그렇게 똑똑한 개발자들마저 감쪽같이 속여넘길 수 있었을까요? 이 공격의 첫 번째 트릭은 정말 클래식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었어요. 바로 이름입니다. 보세요. 왼쪽에 있는 게 악성 패키지, 오른쪽에 있는 게 진짜 인기 있는 패키지예요. 이름이 정말 비슷하죠. 일주일에 9천만 번이나 다운로드 되는 https-proxy-agent랑 아주 유사하게 만든 거예요. 정신없이 코딩하다 보면 누구라도 실수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걸 타이포 스쿼팅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름만 비슷하게 만든 건 시작에 불과였어요.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었죠. 바로 포스트 인스톨 스크립트라는 숨겨진 장치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터미널에 npm 인스톨 빡 치는 순간 패키지 설치가 끝나자마자 자동으로 실행되는 코드예요. 그러니까 개발자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자기 손으로 악성 코드를 실행시켜버리는 거죠. 그럼 그 스크립트가 뭘 설치하느냐? 바로 어댑틱스 2라는 놈입니다. 이게 그냥 바이러스 수준이 아니에요. 비유하자면 해커에게 우리 집 마스터키를 통째로 넘겨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코발트 스트라이크라고 아주 유명한 해킹 도구가 있는데 그것과 비슷해요. 이걸로 시스템을 원격에서 완전히 장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공격자들이 얼마나 치밀했는지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패키지 하나가요, 윈도우, 맥OS, 리눅스, 우리가 쓰는 거의 모든 주요 운영체제를 전부 공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나쁜 쪽으로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운영체제별로 공격 방식이 다 다르죠? 윈도우, 맥OS, 리눅스. 각각의 약점을 정확하게 파고들어서 다른 경로와 다른 실행 방식을 씁니다. 진짜 작정하고 만들었다는 게 느껴지죠? 윈도우에서는 DLL 사이드 로딩이라는 아주 영리한 방법을 썼어요. 쉽게 말하면 윈도우에 원래 붙어 있는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하나 복사해요. 그리고 그 옆에 이름만 살짝 바꾼 악성 DLL 파일을 같이 두는 거죠. 그럼 윈도우는 이 정상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옆에 있는 가짜 DLL을 진짜인 줄 알고 먼저 불러와요. 결국 합법적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불법적인 코드를 실행시키는 셈입니다. 맥OS는 어떨까요? 여기서는 먼저 컴퓨터가 인텔 칩인지 아니면 최신 애플 실리콘 칩인지부터 확인해요. 그리고 거기에 딱 맞는 맞춤형 악성 코드를 내려봤죠. 그런 다음에는 컴퓨터가 켜질 때마다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폴더에 자기 자신을 슬쩍 집어넣고 설정 파일까지 만들어서 재부팅해도 계속 살아남게 만듭니다. 아주 끈질기죠? 리눅스는 좀 더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을 씁니다. 맥OS처럼 CPU 종류를 확인해서 맞는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그 파일에 바로 실행 권한을 줘버리는 거죠. 너 이제부터 프로그램이야, 실행돼 하고 명령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각OS의 특징을 기가 막히게 이용한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 악성 패키지 하나의 분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그냥 운 나쁘게 걸린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훨씬 더 큰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이 사건 바로 한 달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샤이 훌루드라는 이름의 웜이 똑같은 수법으로 무려 500개가 넘는 NPM 패키지를 감염시켰습니다. 500개요? 이제 이건 일회성 사고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공격 트렌드가 되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세계적인 보안 기업 카스퍼스키도 바로 이 점을 경고하고 있어요. 오픈소스 생태계 자체가 공격의 통로로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요. 전문가들의 시선도 이쪽으로 쏠리고 있는 거죠. 결국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바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개발자 커뮤니티가 서로의 코드를 믿고 공유하고 그걸 바탕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왔는데 공격자들이 바로 그 아름다운 신뢰를 무기로 만들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이렇게 교묘하고 무서운 공격 앞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 코드를, 우리 프로젝트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아주 기본적인 하지만 정말 중요한 수칙들이 있습니다. 첫째, npm 인스톨하기 전에 패키지 이름 스펠링 다시 한 번만 확인하는 습관, 정말 중요해요. 둘째, 너무 신생이거나 인기가 없는 패키지는 일단 의심부터 해봐야 합니다. 셋째, 요즘은 좋은 보안 스캔 툴이 많으니까요. 이걸 이용해서 알려진 취약점은 없는지 꼭 점검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보안 뉴스에 좀 더 귀를 기울여서 어떤 라이브러리가 위험하다고 발표되는지 계속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프로젝트 아마 수십, 어쩌면 수백 개의 외부 패키지를 쓰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정말 뭐가 들어있는지 100% 확신할 수 있으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